자, 지난 시간에 제가 5분 미니 퀴즈 대회 얘기를 하면서 미니 퀴즈 대회라는 간단한 이제 학습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에도 이제 영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이한테 흥미를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섞어 넣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죠. 수학을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또 영어를 좀 싫어해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곡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중요하죠. 영어가 사용하는 인구수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봐서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 세 개의 언어가 가장 사용자가 많은 언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대 언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제 영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여전히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무역 거래라든가 소위 비즈니스를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영어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때 외교가에서는 이제 프랑스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안 통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못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다니던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상 다니더라도 다니게 되는 공항 아니면 호텔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 장소가 일어나는 곳 혹은 대학 혹은 음식점 아니면 간단하게 물건을 사는 곳 이런 곳에 가면은 훨씬 영어로 이제 소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가 좀 안 통하면 이게 아직 좀 세계화가 덜 됐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혹은 학문적으로부터 중요한 그런 나라들 혹은 그런 지역에서는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영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미국의 외무성? 국무성이라고 그러죠, 사실. 미국의 외무성은 우리처럼 외교부, 외교통상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국무성이 외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국무성에 이제 소위 외교 전문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외교 업무를 해야 되니까 외교관이 필요하고 그 외교관들은 이제 그 나라 말을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 나라 언어별로 배우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 등급을 매겨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어 이런 몇 개, 그다음에 아랍어 이런 이제 언어가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기준으로 해보면 사실은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나 이게 알파벳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이 러시아 쪽은 키릴 문자라고 해서 조금 다른 종류의 알파벳을 쓰긴 하지만 사실 그것 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로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알파벳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나 이제 이런 서부 유럽 쪽 혹은 남부 유럽 쪽의 언어들은 다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라틴어 어간을 이용해 가지고 단어도 유사한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서부 유럽이나 남부 유럽의 언어들은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겠죠. 되게 1000시간 정도면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분류 체계를 이용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 혹은 일본 말, 아랍어 이런 데는 5000시간인가? 가장 등급이 높게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배우기에도 영어는 배우기 어려운 그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어순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소위 우리말에는 이제 은는이가라는 그 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주어다, 이게 목적어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나타내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주격 조사, 뭐 목적격 조사, 소유격 조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는 그런 게 없죠. 어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도 그렇고 단어 체계도 그렇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꽤 잘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그 리뷰를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도 뭐 영어로 얘기했을 때 좀 통해요. 뭐 그 의사소통이 돼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 표준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고 옛날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대학에 이제 그 가르치는 그 대학의 교수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 이제 그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문학과라든가 뭐 국사학과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은 뭐 국악을 전공한다든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공과대학, 뭐 과학, 자연과학, 그다음에 의술, 이제 의과대학, 뭐 농업대학, 혹은 뭐 여러 가지 행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미국 표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화된 어떤 이제 사회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군대도 그래요. 군대 편제도 미국식입니다. 그리고 행정체계, 그 다음에 이제 방송도 사실 미국식의 기본 표준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게 뭐 미국이다 아니다 이런 구분이 좀 의미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소위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는 크게 봐서 뭐 NTSC가 있고요, 뭐 유럽에서 팔 방식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미국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그다음에 학문계, 군대, 행정, 뭐 사법 체계나 혹은 뭐 변호사들 체계, 뭐 그다음에 의료계, 스포츠계 이런 게 다 사실 미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를 좀 흥미를 느끼게 하고 좀 이걸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스펠링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작업만 하여도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 각인을 시켜주기 시작하면 그거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을 뭐 뒤져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서점에 나가가지고 그런 비슷한 책들을 좀 모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과 단어와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읽었을 때 어떤 단어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짚어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금방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약간 이제 변형해서 5분 미니 퀴즈 대회에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영어에 대해서 상당한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미니 퀴즈 대회 분위기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나 하기 싫어. 아이가 미니 퀴즈 대회조차도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상황이 되면 이거 좀 곤란한 거죠. 처음에 잘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작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영어 멘토를 말하자면 데리고 시작하세요. 영어 멘토는 수학 멘토보다는 조금 어릴 때 시작해도 잘 이렇게
화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센터에도 이제 영어 멘토분을 몇 분 모셔다 놨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하고 친화력을 잘 발휘하고 이렇게 똘똘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주 재밌어요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시고 나름대로 이제 이중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 물론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소위 원어민 말하자면 이제 뭐 북미나 뭐 영국계 그런 원어민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하고 뭐 필요하면 우리말로 쉽게 소통이 되면서도 모든 표현을 간단한 것부터 영어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소위 이중 언어가 되는 그런 친절하시고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한두 번 모셔놨으니 그게 꼭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우리 센터의 접근성이 좀 쉬우신 분은 영어에 대한 좀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영어로 뜬 책도 부담 없이 집어들고 읽기 시작할 수 있기만 하면 사실은 도서관 데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영어를 확장하고 얘가 나중에 대학원 혹은 뭐 사회에 진출해서 외국 회사와 관련된 외국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회사를 담당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에도 일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역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